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검증의 문턱을 넘는다는 것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총리 후보자만 5명이 낙마했는데요. 과거에는 총리 후보자 검증의 단골 메뉴가 부동산 투기라든가 위장 투기라든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정된 문창국 총리 후보자는 역사 인식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죠. 인사청문회로 가는 길조차 가시밭길입니다. 새누리당은 부적격 여부는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면서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친일 사관과 극우 성향을 드러냈다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 인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역사 인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감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차차, 바빠.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저 좋은 기름 구도일이 좋은 엔진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엔진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부릉부릉. 차세대 100% 합성 엔진오일 S-오일 7 탄생. 엔진을 깨우는 힘 S-오일 7.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합니다. 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이 4월 16일이었죠? 오늘 6월 16일입니다. 이제 드디어 2달이 됐는데요. 도대체 국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국정조사는 여전히 가동조차 못하고 있죠? 예, 국회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를 엄벌하고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벌써 2달이 지났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언론도 유병헌 씨 일가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정부의 책임에 대한 시선을 분산시키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위기 대응 문제는요, 도망간 선장이나 유병헌 일가 이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정부는 해경 해체 발표 이후로 스스로 모든 면죄부를 준 분위기입니다. 국회도 지금 기간 보고 문제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종자 가족들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기간 보고는 6월 이후로 해서 지금 6월 말까지 수색에 좀 집중하게 해달라 국회에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오는 23일부터 기간 보고를 받자,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서요. 그런데 네. 비협조역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그 국정조사 특위 소속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 1,300건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건 18%에 해당하는 240건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자료 늑장 제출로 특위 활동이 방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검찰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유병원 일가 찾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사고의 원인과 동기에 대한 수사는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을 했고요. 유병원 씨 검거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참사 진상규명에 쏟아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희생자 가족이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 삭제됐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는 누군가 의도를 갖고 해킹 등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일도 있군요. 네. 자, 그런데요.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는 잠수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잠수사들이 2달째 밥값도 못 받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정말 좀 믿을 수 없습니다. 이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조 활동이 진행된 지 2달이 지났는데도 심해 잠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잠수사들에 대해서 임금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진도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김 의원이요. 현지에서 잠수사들과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밝힌 겁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와 기재부, 안행부, 해경에서 서로 이 잠수사들에 대한 임금 산정 기준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가 상대방에게 떠넘기다가 2달이 지나갔다면서 이 때문에 심지어 유가족들이 식대를 지불하는 사례도 일어났다고 유가족들이요? 네네. 주장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돈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 정부가 잠수 활동을 하다가 이 사고로 며칠 쉬는 기간에는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기준을 만들려고 해서 잠수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자, 그다음에 문창거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네. 야당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네요. 자진 사퇴하라 이런 얘기죠. 예,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창급 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하루 앞둔 오늘요. 자진 사퇴, 지명 철회를 촉구를 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요. 문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서 일본 구국파는 환영 일생이지만 양식 있는 일본 시민을 비롯해서 중국에서도 걱정을 한다면서 역사상 이런 총리 후보자가 있었나 모르겠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의원은요. 전날 문 후보자의 사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퇴를 요구했지 사과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면서 만약 청문회에서 그가 서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포악한 언어로 대해주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가장 포악한 언어. 네. 네, 어떤 언어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새누리당에서도 참 이 속내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까지는 가자 이런 분위기라면서요? 그렇죠. 안대희 후보자 이후에 두 번째 낙마, 자진 사퇴 이게 조금 힘들다는 거죠.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요즘 부쩍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나선 거 보니까 민주주의. 네, 네. 속내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요. 오늘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에 보장된 청문 절차와 과정이 지켜지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라면서 그 과정에서 부적격 여부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도부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호 의원은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다수 국민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 하면서 나라를 더 이상 어지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안 될 일을 갖고 시간을 끌수록 청와대에 대한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7.14 전당대회를 치르죠. 네. 대진표가 드디어 나왔네요. 예, 오늘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진작부터 당 대표 도전을 선언했던 서창원, 김무성 의원이 지금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인재, 홍문종, 김영우, 김을동, 김태호, 김상민 의원 등 총 9명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서창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 간 이른바 친박 대 비박, 주류 대 비주류 간 싸움이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보시면 이번에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선거인단 1명이 2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1인 2표제입니다. 따라서 한 표는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계파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또 다른 표는 어디로 갈 것인지 참 경우의 수가 많아 보입니다. 네. 또 730 재보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730 재보선에서 개혁공천 쪽에 무게를 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죠. 총선 때마다 나오는 게 이 개혁공천 얘기인데요. 개혁공천. 네네. 네. 기본적으로 개혁성 그리고 참신성에 방점을 두되 당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중진에게 구원투수 역할을 좀 맡기겠다 이런 기본 방향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참신성과 당선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겠다면서
지역 특성을 감안한 신진과 중진을 적절히 안배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을 내정하든 간에 개파별 갈등이 좀 불가피할 전망이고요. 또 상당수 중진들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어서 또다시 잡음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교통량이 이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2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 때문에 지금 청담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이 구간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시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로 서행입니다. 반대 하남 가는 길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여의 하류 나들목을 지나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이후로 한남대교 지나 청담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원효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는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일산 방면 동호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도 이제 긴 구간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쪽 이동하는데 이제는 청산 내부부터 정릉 터널 통과하는 데까지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부순환로는 한겨울역에서 대치역까지는 양 방면이 정체 서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문창국 총리 내정자의 역사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 후보자의 사과와 해명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안의 국회 통과조차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에서는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총리이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논란이 되는 발언이 교회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인식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자, 기독교적 역사관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전문가 한 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개신교 목사이시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이찬수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 동영상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논란이 되는 부분도 들으셨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글쎄, 이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좀 크다고 느껴집니다. 문제가 크다. 네. 어느 대목이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글쎄, 이제 전체적으로요. 예. 이번에 시각인데, 예. 이번에 좀 신앙 언어랄까, 신앙관이 예. 한 120년 전 그 미국의 근본주의 선교사의 수준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게 좀 역사관도 좀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좀 자학적인 측면이 있고, 네. 식민서관적인 측면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내적인 종교 언어와 이 외적인 사회 언어를 이제 율법적으로 분리시키는 자세가 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반 기독교인이라면 좀 그러려니 하겠는데요. 예. 이제 총리가 될지도 모르는 분의 역사관이 한 120년 전 그다지 준비도 안 된 외국 선교사의 시각과 예. 거의 같아서 예. 너무 이 근본주의 기독교 중심적인 데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좀 큰 문제로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좀 듣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그 120년 전 선교사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근본주의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이 문창록 국무총리 후보자의 어느 발언이 근본주의적인 발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 발언, 이게 대체로 근본주의라는 것은 종교적인 미국 개신교 전통에서 나온 언어인데요. 예. 성경의 특정 구절이나 입장이 신의 계시를 온전히 담재하고 있어서 이 다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는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죠. 네. 대체로 한국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 문 후보자의 시각이 대단히 기독교 중심적이고 기독교 우월적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 한국의 기독교 이전 역사가 좀 가치가 없는 듯한 이런 식의 발언들이 대체로 근본주의적이에요. 아, 네. 조금 전에 기독교 우월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예. 이찬수 교수님은 개신교 목사이시죠? 저도 그렇기도 합니다. 목사이신데도 기독교 우월적인 그런 발상은 안 하시는가요?
제가 글쎄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 전공이 신학이기도 하고 종교학이기도 하고요. 네. 불교학도 제 전공이기도 합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식의 상대성 같은 것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려온 한국의 정신적 풍토도 저는 귀하게 여기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우월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독교 우월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근본주의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시기로 그 신앙적 언어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어떤 점에서 그 언어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가령 많은 지금 문 후보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분들이 이미 뭐 교회 언어라는 교회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하는 언어니까 감안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이 교회 언어라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알지만 이 교회 언어와 사회 언어가 달라도 된다는 것처럼 들리고 단적으로 말해서 겉과 속이 달라도 된다는 것처럼 저는 해석이 돼요. 근데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일반 사회인들도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같은 그게 교회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대체로 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내적인 양심이나 지식 이런 것이 일관되게 종합되어야 하는데 대체로 이 문 후보자님의 삶에서 이 교회라는 공간과 안팎을 분리시키는 자세가 사실로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세속주의적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종교적 그 순수성이랄까 이런 것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오히려 그렇게 느껴져요. 오히려 종교적 순수성이 약하다고 사회를 포섭할 수 있는 언어가 못 되다 보니까 이 정말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의구심이 드는 거죠. 교회 언어라는 게 따로 있는 겁니까 도대체? 물론 특수한 언어들이 있죠.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들어가 보면 이게 사회 언어가 결국 통합니다. 사람의 언어이고 궁극적 관심의 깊은 질문의 세계이기 때문에 통하는데 그 피상적으로 보면 다르지만 깊게 보면 다 통하는 언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통하는 세계를 가진 분이 신앙적 리더도 될 수도 있고 사회 리더도 될 수 있는 오히려 거죠. 네네. 오히려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제가 이 질문을 해볼게요. 이 일제 식민지 지배하고요. 남북 분단. 네네. 이건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 그러게요.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게 사실 그 문 후보자께서 어제 기자회견 하신 거 저도 봤어요. 그분이 많이 얘기한 대로 기독교인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결과론적이고 성찰적인 이야기거든요. 아, 결과론적, 성찰적. 무슨 말씀이냐면 조선시대가 없이 오늘의 한국이 있을 수가 없죠. 일제시대 없이 오늘의 한국이 있을 수가 없고 6.25 이 비극 없이 오늘의 한국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과거 역사는 전부 오늘의 한국을 설명하는 근거도 되고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런 의미거든요. 오늘 나되게 해준 것 과거 어느 거 하나라도 빠지고서 오늘 우리가 될 수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독교회는 그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 입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야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런 겁니다.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도 이 정도라도 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는 고백이 반영된 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런 말을 쓸 때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속에서 다 수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문 후보자께서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정작 기독교와 관계없는 과거는 좀 매도한다든지 지나치게 폄하한다든지 열등시하는 것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분이 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너무 표피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을 해석하건대 일제 식민지 지배라든가 남북 분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그 표현 자체는 있을 수 있는 표현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일제 식민지 지배라든가 남북 분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역사관은 옳지 않다. 아니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 지배를 당했던 우리의 괴인이 역사를 너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자학적인 모습. 자학적인. 근데
근데 그 자학적이라는 그건 옳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또 남북 분단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속에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학이란 말은 과거를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자학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자학을 오히려 하면서 다 감사하게 모든 것을 과거의 역사까지 다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자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거, 말만 이런 표현을 썼다.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2조 뭐 민비 뭐 이런 표현을 쓴 것도 그 결국 자학적인 그런 표현이겠네요. 그 식민지 사관이죠. 오늘 사관. 역사학자를 어느 역사학자가 2조란 말을 씁니까? 네. 그게 조선이라고 하고 우리 명성황후라고는 아무리 지금 조선 후기에 정말 이 국난 상황 속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어도 이 뭔가 지키려고 했던 그 자부심 새로 발굴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요사의 전통을 살려야지. 저는 이렇게 민비라는 말, 2조라는 말 쉽게 쓰는 거 보고 참 씁쓸했습니다. 조선 2조 500년 동안 완전히 조선 민족들은 농땡이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또 후에 경제 개발을 할 때도 공업화를 했던 가장 큰 힘은 일본의 기술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게요. 일본에 대해서 뭐 특별히 무슨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이분이? 아니, 저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 총리 후보자답지 않은, 그 정도 그릇에 맞지 않는 언어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산업화가 한국보다 훨씬 앞섰다는 거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한국이 일본의 선진 산업에서 배우면서 오늘의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단기적으로 보면 다 옳은 이야기고요. 근데 이것을 역사 전체에 확대 적용하면 곤란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좀 표피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논리를 쉽게 확장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이 식민 지배를 통해서 국력을 키우기도 하고 6.25 한국의 6.25 비극을 기회로 무기 수출을 해서 패전 후 일본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기틀이 마련되었잖아요. 한국 없이 일본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없는 일본은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거가 체화되어 있다면 문화나 문명 이런 것이라는 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립되는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언어가 좀 자연스럽게 나왔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런 뜻이죠. 목사님께서 아주 역사에 관해서도 잘 아시네요. 그냥 한국사, 일본사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기독교 내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보수적인 분도 있고 진보적인 분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이게 획일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실 텐데. 분위기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동조를 합니까? 대체로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지만 주류는 보수적이죠. 특히 문 후보자의 교회 강연에서 드러난 역사관도 대체로 이 보수적 흐름 속에 있거나 때론 더하게 느껴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기도 합니다만 가령 공난에 처한 조선 후기에 이분이 굉장히 인용하는 많은 부분들이 문명 우월적인 외국인 선교사의 눈에 비친 조선의 모습. 그런 것을 조선의 전부인 양 이렇게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보수적이라기보다는 기독교 우월적 역사관의 근간 좀 단적으로 표현하면 좀 무지한 판단 같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선교사 중심의 역사관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그래서 학자들은 적어도 다 넘어서 있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 목회를 하는 분들 중에 아직은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지만, 문제는 이제 총리 후보자라는 분이 이렇게 한 120년 전, 제가 막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삼류 선교사들이 전해준 이 자학적 역사관을 그렇게 강연 형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무지하다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오늘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이찬수 교수였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네, 역사 인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1254님께서는 사퇴해야죠 라고 적으시고요. 5244님께서는 청문회까지 가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역사 인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질문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 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은요,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들어갑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새누리당의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선출을 위한 7.14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밑 경쟁이 치열한데요. 당권에 도전한 후보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내면서 여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권에 도전한 이인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예. 출마의 변, 오랫동안 준비하셨나요? 한마디 해주시죠. 뭐 너무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 전체가 너무 후진적이어서 네. 너무 국가 발전에 지금 제일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후진적인 정당을 어떻게 현대적인 정당으로 혁신을 해낼 것이냐 너무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네. 어떤 의미시죠? 후진적인 정당을 뭐 현대적인 정당으로 바꾼다면 구체적으로 좀 그림을 좀 그려봐 주시죠. 예, 우선 이제 우리 국민들 정치적인 의사를 충분히 다 수용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어떤 모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네. 이런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당들은
그걸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관료 집단인 정부하고 주로 대응을 해가지고 법안도 만든다든지 또 예산안도 만든다든지 이래서 정당이나 국회는 이거 무슨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항상 정치에 대한 갈증이 높고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국민들의 정치적인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정책 정당으로 네. 또 무슨 전 근대적인 이 무슨 공천권이니 뭐니 이런 게 다 녹아 없어지는 그런 완전한 민주적인 정당으로 국민 정당으로 네. 이렇게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현대적인 정당이라고 보시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하고 정부가 일을 다 하고 국회는 뒷수발하는 식의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한 지 이제 이 2달입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국회에서 뭐 했습니까? 국회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는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적인 어떤 그 욕구, 말하자면 국가를 개조해야 된다. 네. 또 낡은 잔재, 뭐 관피안이 뭐니 이런 걸 척결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이 정당 구조가 다 이 낡은 구조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모인 국회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하고 의회 정치가 전혀 정상적인 작동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그런 낡은 틀을 깨고 네. 현대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이런 그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국회가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김영란법을 비롯해서 몇 가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놀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당들이 네. 그런 그 새로운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네. 수용을 해서 녹여야만 맞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국회에서 이제 여야가 모여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걸 잘 타협을 해가지고 네. 최종적인 그 정치 서비스 새로운 뭐 김영란법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거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역량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혁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혁신을 하실지 참 궁금한데요. 당 대표가 되신다면 그야말로 어떻게 혁신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구상하는 것은 네. 소통, 온 국민의 그 소통이 자유롭고 소통. 또 당의 활동과 당원들 또 일반 국민들 이것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함께 공유되는 네. 이런 그 스마트한 정당으로 전부 체제를 다 바꿔버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정치적인 이슈를 감당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제도적으로 독일 정당들의 그 스티프퉁 재단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구축하려면 시간은 좀 걸리는데 우선 그 전에 네. 우선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무슨 네. 뭐 공기업 개혁이라든지 네. 또 뭐 관피아 척결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감당할 수 있는 우선 팀을 만들어 가지고요. 네. 기어이 하여튼 국민과 함께 논의해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든다든지 무슨 개혁 조치를 끝장을 내는 네. 이런 그 해답을 내는 이런 행동하는 정당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있는 여의도 연구소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독일의 그 스티프퉁들 독일의 기민당으로 말하면 아데나워 재단 정도의 역량을 갖춘 그런 싱크탱크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당청 관계에 관해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청 관계 지금 이제 너무 수직적이다, 소극적이다, 수동적이다, 눈치만 본다. 이런 거는 이 당이 할 일을 할 수 없는 후진적인 정당 구조 때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이 정당이라는 게 국민들 세금 가지고 정치하라고, 정치 문제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당인 새누리당의 최고 정치 지도자는 두말할 것 없이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모시고 일체가 돼가지고 정치 문제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내는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당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당이 이제 그런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관료 집단인 정부를 데리고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든지 개정하면 거기서 만들고 또 새로운 사업 예산도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당은 그저 국회에서 통과만 시키는 그걸 통과시키는 이런 심부름이나 하는 네. 이런 처지다 보니까 이건
전혀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청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대통령한테 쓴소리 하면 된다. 예. 그 쓴소리 해가지고 정당 본연의 임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당의 지위와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당대표가 되시면 그거 해내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에 못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뭐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우선 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이제 그 선진국 정당들 다 벤치마킹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설계도 그려가지고 우리 당원들 다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현대적인 정당이 되면 다 자기 할 일이 많아지고 자기 위치가 높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네. 예. 그 우리 이제 이은재 의원님은 저도 잘 알지만 하도 부지런하셔가지고 당을 하도 많이 돌아다니시다가 새누리당에 들어오셨는데 근데 제 당에 들어오셔서 그 말빨이 서겠습니까? 예, 오히려 제가 오랫동안 이 후진적인 한국 정치 구조 때문에 제가 어디 뭐 호의호식하러 다닌 것이 아니고 저의 정치적인 이런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견디고 돌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기득권도 없고 당내 그래서 더 대담하게 이 혁신 조치를 감행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뭐 당에 효도하는 길은 그렇게 혁신의 도구가 되는 거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를 이 혁신의 도구로 불러서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무성 의원, 서청원 의원, 이인재 의원 이렇게 이제 3파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김무성 의원하고 서청원 의원 사이에서 말이죠. 이 합동 연설회를 뭐 한쪽에서는 줄이자, 한쪽에서는 늘리자 그러고 있습니다. 이인재 의원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뭐 가능하면 많이 해야죠. 확대하자. 예, 그렇습니다. 예. 돈이 많이 든다 그러는데. 뭐 돈은 이제 일부 돈은 뭐 당에서 당연히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대회니까 부담하고 또 일부는 이제 후보들이 나누어서 부담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 두 의원 사이에서 말이죠. 이 전과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전과가 뭐 있는지 챙겨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쟁자인데. 그건 뭐 이제 유권자들이 평가하실 문제고요. 뭐 저는 그 논쟁에는 제가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뭐 아무 전과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친박, 비박 그게 새누리당에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게 뭐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데요. 그런 대통령을 만드는데 내가 더 고생을 많이 했다. 대통령과 내가 거리가 가깝다. 이걸 가지고 당내 자기의 어떤 그 위상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해 보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은 사실 좀 반성해야 되죠. 지금 그게 이제 전 근대성 때문에 그런데요. 현대적인 정당이 되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덤벼들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가치관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해가 나누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되면 그것도 다 사라지는 거고요. 이렇게 일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후진적인 계파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두 눈 녹듯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라든가 국무위원들은 말이죠. 이 국회의원들이 겸직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 왜 그러냐면 대통령제만 있으면은 원래 독재로 가기 쉬우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의 겸직도 허용하고 있고. 이게 원래 의원 내각제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라든가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이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거 왜 안 되고 있다 보세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주로 행정 관료 집단인 정부가 그동안 정치 영역까지도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기형적인 일인데요. 이걸 빨리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관성 때문에 아마 대통령 되신 분들이 주로 관료 출신이라든지 또 학자 출신을 많이 기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가능하면 특히 내정 분야에 있어서는 이 국회의원 출신 중에 역량 있는 분을 이렇게 기용하면 훨씬 더 책임 정치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생각이 같으시군요. 책임 정치에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이게 분권형 정치 체제도 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헌법을 잘 운용하면 지금도 내정에 관해서는 거의 내각제 정신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뭐 이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어저께인가 왜 기자회견을 하시려고 하다가 취소하셨다면서요? 그거 왜 그러셨어요? 예, 제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예. 이 문창극 후보자가 자꾸 이제 청문회 가서 밝히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국민들 의문은 자꾸 커지고 있고요. 네. 그 상황이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청문회는 뭐 어차피 여야가 서로 입장을 정해놓고 그걸 관철하려고 밀고 당기는 그 장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는 아주 이성적으로 잘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 공간에서. 아, 청문회에서는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국민들한테 직접 국민들께서 일부 보도 때문에 의문을 갖고 계신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국민 여론을 호전시켜야지 네. 청문회를 가더라도 이게 통과가 잘 되니까 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 파문이 일본하고 중국까지도 확대돼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일본이 지금 뭐 독일처럼 과거를 잘 정리한 일본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퇴행하고 있는 역사관 가지고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그 신속한 해명을 촉구할까 그랬는데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바로 해버리시더라고요. 해명 해견을요. 네. 근데 해명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이런 건 해명 안 했어요. 그거 왜 또 빼먹었답니까? 예, 하여튼 제주 4.3도 좀 총체적으로 이렇게 조명하는 인식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데 그걸 이제 아주 일부 촉발하는 부분 요 한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오해도 생기고 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뭐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특히 일본의 그 침략 역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 여론이 어떻게 전환이 될는지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여론을 읽으시는 데는 뭐 선수시니까 지금 국민들 여론이 어떻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제가 지금 아직 여론조사가 그 뒤에 나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엊그제는 뭐 65%가 아주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더 지켜봐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인재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이슬을 맛보리 맥콜.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역사 인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3782님께서는 인사청문회를 꼭 열어서 숨어있는 또 다른 면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총리할 인물이 고작 이분밖에 없었는지 답답하네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3558님께서는 문 후보가 총리하겠다는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싫어하고 일본 정치인들이 옹호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인물이 총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의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